쏟아지는 잠을 견디고 나 자신을 이기게 하는 고난의 시간. 최정예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 72시간 동안 잠을 잊어야 합니다. 2박 이틀이라는 시간을 잠을 못 자면서 이미 지쳐있을 대로 지친 체력 상태에서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박 4일 훈련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야간 행군이 시작됩니다. 동생 또 올라가. 오늘은 발도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막막한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3번의 밤과 4번의 낮, 잠깐의 졸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1%가 되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열정은 어떤 어려움에도 꺾일 줄을 모릅니다. 최정예 수색대원을 뽑는 무박 4일 훈련. 벌써 3번째 맞는 저녁입니다. 오늘도 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록생들 이제 야간에 행군하러 갈 건데 행군하기에 앞서 긴장 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60시간이 넘도록 족잠 한 번 이루지 못한 채 계속되는 훈련. 이번에는 야간 행군입니다. 긴장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이게 그냥 여기죠. 정예 수색대원을 선발하는 7박 8일 훈련 중에서도 무박 4일은 가장 혹독한 훈련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사흘 동안 한잠도 못 잔 상태에서 야간에 실시하는 산악행군. 혹독한 무박 4일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으로 손꼽힙니다. 다들 교육생들 빨리 뛰어나갑니다! 교관의 불노령에 교육생들이 졸음을 덜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밤을 잘 견디면 최정예 수색대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낙오한다면 탈락. 교육생들의 20% 이상이 무박 4일 훈련을 받는 동안 탈락할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힘겨운 훈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예 수색 인원들도 앞에 라인 맞춰가지고 교육생들 발차지 않고 좌우로 정렬합니다. 무박 4일 훈련의 대비를 장식하는 야간 행군을 앞두고 긴장한 내색이 역력한 교육생들. 이제 마지막 코스라고 무박 4일의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 이걸 끝내면은 뿌듯하고 이제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곤해서 가방이 무거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로 3분 갓! 20km 행군 5시간만 잘 버티면 된다. 알겠지? 대 1중대, 본부중대, 2, 3중대 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행군이 이루어질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3일 동안 꼬박 밤을 지새우며 쉬지 않고 이어지는 훈련에 교육생들 모두 체력이 고갈된 상태.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며 정예 수색병이 되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합니다. 육군 제27 보병사단은 훈련 강도가 높기로 전국에서 손꼽힙니다. 특히 부대 주변을 둘러싼 험준한 화학산을 어두운 밤에 돌파해야 하는 야간 행군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장병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정예병사로 만드는 체계적이면서도 혹독한 훈련은 철통같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특히 수색대는 대한민국에서도 1%를 자랑하는 최정예 요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선 2주 동안의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혹독한 무박 4일의 마지막 과정이 바로 오늘 실시되는 야간 행군입니다. 70여 시간을 꼬박든 눈으로 버틴 상태에서 어둠을 내치고 20km의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20kg이 넘는 완전 군장이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에 평소 산행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어두운 건 둘째치고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잠을 잊은 지 벌써 3일째니 교육생들은 지금 체력과 정신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입니다. 고난의 야간 행군과 함께 졸음을 쫓아내기 위한 악전 고투가 시작됩니다. 아직 할만하십니까? 예. 역시 잠을 못 자고 행군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잠깐의 쪽잠도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무박 4일 훈련.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야간 행군은 정예 수색대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고비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험난한 산길과 수면 부족. 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선택한 건 교육생들 본인이었습니다. 2박 이틀이라는 시간을 잠을 못 자면서 이미 지쳐있을 때로 지친 체력 상태에서 분장을 메고 20km 동안 급속 행군을 하면서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조금 졸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이런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조금 지루해진다고 느껴질 때면은 정신을 잠깐 잃게 될 정신을 잠시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새 더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는 행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계속 행군을 하고 했습니다. 수색대는 주로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지만 72시간의 수면 부족은 강철 체력도 버티기 힘듭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점점 감기는 눈꺼풀에 걸음까지 덩달아 느려지는데요. 절대 감지 않습니다. 마음과 달리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만 지고 교육생들 눈 뜹니다. 다리는 한 발짝 떼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보입니다. 3일 동안의 수면 부족이 몰고 온 폭풍 졸음, 밀려오는 잠과 보이지 않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다리도 눈꺼풀 못지않게 묵직한 상태인데요. 잠과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완전 군장도 야간 행군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컴컴한 어둠으로 인해 경사가 심한 산길은 더욱 위험한 상황. 더군다나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산중의 밤은 교육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입니다. 천천히. 감사합니다. 이거 동생 또 올라가. 얼음 밟고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미끄러운 길을 지나고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계곡은 조심스레 건넙니다. 1시간여 만에 4km 지점에 도착. 여기에 훈련이 하나 더 숨어 있답니다. 지금 은거 및 비트 구축 훈련을 연습하러 396 거지로 이동 중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야간에 훈련을 하시는 겁니까?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수색대 훈련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사업 중인가? 앞에 봅니다. 숙이지 마. 일렬로 섭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산입니다. 적진입니다. 적진.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들을 경계병을 배치를 하고 기도빈이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생들 조별로 2개 호씩 하습니다. 맞습니까? 도중에 제일 몸집이 작은 인원이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팝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위치로 가서 지금부터 비트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7조 부터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김재혁 중위가 조원들을 끌고 산속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땅 보니까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다 파볼까? 여기다 파볼까? 적당한 장소를 찾아낸 뒤 은거지 구축을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째 삽이 움직이는 속도가 영 시원치 않아 보이는데요. 도심에는 이미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지만 산중의 밤은 아직 한겨울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은 삽이 잘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 끝내 삽의 끝이 휘어지면서 교육생들의 속을 태웁니다. 나무 따르자 삽으로. 잘 안 파지나 봐요. 아직 날씨가 많이 안 풀려서 땅이 많이 얼어 있어서 잘 안 파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로 파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웅크릴 수 있는 정도로 파야 되기 때문에 깊이는 약 80cm는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나 파셔야겠네요. 오늘 하루 종일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나면서 은거지 구축 작업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전방에 조교 전방에 있는 방향이 적 방향인데 그 방향에 대해 경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면 부족과 체력 고갈이라는 극한의 상태에서 적질에 은밀하게 잠입한 상황. 작전 수행에 필요한 은거지가 완성될 때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은거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제가 그 적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하면서 주변만 살펴볼 수 있지 많이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가끔 멍 때릴 때도 있고요. 그냥 언제쯤 해가 밝을지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피곤한데 또 실제 전시에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피곤함을 참으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실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잠깐의 졸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경계를 서는 사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은거지도 서서히 제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일단 안쪽으로 깊게만 파놔. 그렇게 부지런히 땅을 파내려가는 한편 옆에서는 판초 우유를 펼치고 알뜰살뜰 흙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흙을 다독여서 담고 한 알갱이라도 흘릴세라 조심스럽게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굽게 모셔온 흙을 은거지에서 좀 떨어진 비탈진 곳에 탈탈 털어서 버립니다.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진지를 파고 나서 그 저희가 진지를 팠을 때 그 저희가 진지를 판 걸 알아보지 못하게 그 지면이랑 땅 팠을 때랑 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기 못 알아보게 땅 속의 흙을 지금 다른 곳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안 힘드세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 보고 여기가 저희 진지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정을 넘겨 계속되는 은거지 구축 작업.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땅을 교육생이 뜨거운 열정으로 녹여버린 것 같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비트가 완성되고 나면 조원들이 함께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찾아 나섭니다. 야전 경험이 풍부한 김재혁 중위를 중심으로 은거지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비트가 보이지 않도록 땅으로 위장할 수 있는 지붕을 만들 예정인데요. 다들 고정을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 고정시킬 그런 데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고정 지지대를 찾지 못해 고민입니다. 저도 진지 구축을 많이 해봐서 이번에 단지식 비트를 어떻게 구축하면은
1인용으로 아니면 혹시 2인용이나 3인용으로 단지식 비트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조원들을 이끌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지금이 이제 3월이라서 많이 날씨가 풀리는 상황이긴 했지만 일반적인 동계가 아닐 시보다는 효율이 약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동계의 진지 구축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로 뼈다를 만든 다음 판초 우유를 덮어서 은거지 위를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른 나뭇잎을 뿌려 마치 겨울산의 일부인 양 은거지를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파내려간 단지식 은거지는 적에게 발각되기 쉬운 낮은 고지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실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아군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은거지. 2시간여 만에 완성한 은거지가 제대로 구축이 됐는지 몸으로 직접 확인해 나섭니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북시도발 대비 작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은거지나 혹은 전면전에서 적지에서 이런 비트를 파서 2, 3일 길게는 7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 정도의 비트라면은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야전 경험을 바탕으로 김재혁 중위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며 무사히 은거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졸음과 혹독한 추위도 교육생들의 열정을 꺾지 못한 셈입니다. 완성된 은거지는 교관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지금 지붕이 되게 약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적들이 뒤에서 걸어오는데 여기는 적진인데 적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적들이 밟아도 여기는 그냥 평지구나 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지붕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붕에 나뭇잎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더미 마냥. 맞습니까? 근데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진 않습니다. 여기만 유독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심할 만한 구조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은거지 구축과 평가까지 끝나면 다시 완전 군장을 둘러매고 어두운 산길을 걸어야 할 차례. 현 시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번 계획선에서 그거는 따라와. 가뜩이나 잠도 못 잔 데다 체력도 고갈된 상태에서 2시간여의 은거지 작업은 교육생들에게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야간 행군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욱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먹먹한 어둠을 향해 발길을 재촉합니다. 여기서 앞에 보고 있습니다.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안으로 가 죄송합니다. 몰려오는 졸음을 쫓아내며 교육생들이 필사적으로 앞만 보며 걷습니다. 새벽까지 쉬지 않고 걷다 보면 어느새 오늘 행군의 절반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체 앞에서부터 군장 내리고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5m. 어깨를 짓누르는 20kg의 군장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졸음이나 쪽잠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교육생들에게 천국입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쏟아지는 잠을 쫓고 지친 마음도 달랩니다. 혹독한 무박살 훈련도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야간 행군만 잘 버티면 몇 시간 뒤엔 잠을 청할 수도 있고 정예 수색대원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죠. 군장이 많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만 거친 파도에서 강한 뱃사공이 나오듯 이렇게 강한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나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크게 나세요. 아무래도 잠을 많이 못 자서 지난 4일간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눈만 봐도 짐작이 가는데요. 그래도 행군하는 도중에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방 순간적으로 졸 수 있고 졸게 되면은 다리를 다치거나 넘어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군에 임해야 합니다. 이제 한 어느 정도 온 것 같으세요 체감상? 지금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반도 집중 빡 해서 끝내고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생들 빠진 거 없나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교육생들 지금 후레쉬 있는 교육생들 전부 다 후레쉬 켜고 이동하겠습니다. 실시. 잠깐의 휴식으로 기운을 차린 교육생들이 다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박 4일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야간 행군인데요. 쏟아지는 잠과 사투를 벌이며 막막한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인데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정의 수색대원이라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군대 생활과 청춘을 걸고 수색대 훈련에 지원했던 김재혁 중위.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향해 졸음을 견디며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실제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적진으로 진격을 하거나 아군 쪽으로 후퇴를 해야 될 때가 진짜 찾아오게 된다면은 똑같은 상황처럼 군장을 메고 20km가 넘는 거리를 계속 걷고 또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를 가정하고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행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기만 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밀착합니다. 밀착. 순간의 졸음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무박 4일 훈련의 야간 행군은 가장 많은 낙오자가 발생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저녁 무렵 출발했는데 벌써 깊은 새벽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극한 상태를 극복해야 최정의 수색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km 지점에 도착. 이제 남은 건 단 1km 뿐입니다. 교육생들이 마지막 힘을 내 목적지로 향합니다. 밀착. 앞으로 밀착. 도치가 멀지 않았는데 산길은 더욱 험준해지고 졸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힘들수록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가면은 한 며칠 정도 넘는 거죠? 오늘 지나면 이제 4일 남습니다. 그 기간도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예, 이제 힘든 훈련은 다 끝났으므로 남은 기간 훈련 잘 마무리해서 수료식까지도 몸성이 준비하겠습니다. 야간 행군만 무사히 마치면 군안의 무박 4일 훈련도 안녕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목적지가 드디어 교육생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흘간의 수면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통과 난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수색대 정신을 배웠던 무박 4일. 하지만 72시간 동안 쪽잠 한 번 자지 못한 채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교육생들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야, 앞에 보고 쓰라고 했지. 교육생들 허리 찝어봅니다. 20km의 야간 행군을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한 교육생들.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완주해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제야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20km 야간 전수행군 끝! 312G는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고 들어가고 나머지 다 수고했어. 너 빨리 씻고 쉴 수 있도록 해자. 자, 312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 대한민국 육군 1%를 향한 도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정의 수색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박 4일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막막한 어둠을 견디고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영광스러운 이름. 최정의 수색대원이 되겠다는 꿈이 멋진 날개를 달고 이제 막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예수색 교육과정을 끝나게 되면은 가슴에 독수리 흉장을 붙이게 되는데, 이 독수리 흉장을 통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배운 게 어떤 것이었나 한번 볼 때마다 상기시키면서 새롭게 정예수색 교원으로서 다시 태어난 만큼 돌아가서 소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전역하도록 하겠습니다. 7박 8일의 지옥 같은 훈련을 극복한 교육생들. 이제 가슴에 독수리 흉장을 달고 대한민국을 위해 뜨거운 땀을 흘리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